제일 먼저 이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패드를 사용해줄게요. 혹시 자작나무 수분 토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패드에 들은 제형이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얼굴에 먼지가 좀 많이 쌓였을 것 같아서 한번 싹 닦아내주려. 그리고 다음은 요새 광고 테스트 들어와서 사용해보고 있는 앰플이에요.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얘가 빛에 따라서 하늘색과 보라색 중간? 그런 청색이랑 좀 옐로우 골드 같은 느낌이랑 또에 따라서 변하는데 너무 예뻐요. 이렇게 저는 메이크업 전에 사용할 때는 이 알갱이들을 신경 써서 터트려주고 있어요. 이 특유의 약간 속건조 채워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톤인물이 수분크림을 아주 조금만 발라줄 거예요. 요거 그 트루바이옴 스킨 요만한 거 그거랑 기획 세트로 들어있던 크림인데 이렇게 튜브형이 더 사용하기 편하더라고요. 얇게만 마무리에 코팅을 해줄게요. 저는 진짜 환절기 때 가장 피부가 겉에가 바삭바삭 마르는 게 느껴져요. 사실 이렇게 힘줘서 밀면서 바르는 게 되게 안 좋은데 저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기초 뭉치는 게 너무 싫어서 막 이렇게 밀릴 정도로는 아니지만 살짝 힘을 가해서 밀어주거든요. 그리고 이 외곽도 한 번씩 이렇게 쓸어주고 그렇게 하면 기초 뭉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화장품장을 다 뒤엎어서 립밤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분크림을 입가에다가 발라놓고 있을게요. 그리고 오늘 베이스는 이 에스쁘아 비실크 발라줄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일상 영상에서 레이저 제모기 하는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보여드렸던 건데 그거를 실큰에서 보시고 이번에 새로 나온 페이스 타이트닝? 뭐 그런 이름의 제품을 보내주셨거든요. 가정용 입모드 기기 같은 느낌으로 나온 제품이래요. 그래서 제가 피부과 시술 중에 입모드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거를 보내주신다고 해서 냉큼 받아갖고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신기한 게 이 나비존 탄력이 정말 고민이었거든요. 지금 2회차인데 사용하고 나서 직후에는 좀 부어서 그런 건지 진짜 모공이 이렇게 살짝 늘어져 있던 게 수축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게 제 눈에만 보이는 변화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크게 얘기를 안 했는데 남편이 좀 진짜 모공이 좁아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진짜 효과가 있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10회차부터 좀 확연한 변화가 보인대요. 근데 지금 2회차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꾸준히 사용을 해보고 제가 진짜 10회차에도 그게 유지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가정용 그런 기기다 보니까 피부과에서 끊는 비용이 더 비싸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제가 주변에 피부 좋은 친구들이 뭐 요거 썼다 하면은 그거 따라 사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 친구들이 사용하는 걸 사용한다고 제가 그 친구들의 피부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나씩 찾아나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테스트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몇 년 동안. 근데 확실히 저 같은 피부는 관리를 하면 할수록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피부든 관리를 하면 할수록 좋아지긴 하겠지만 저는 특히나 그걸 너무너무 크게 느꼈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광고 영상으로 올린 영상들이 있긴 하잖아요. 그 피부결 좋아지는 법 영상이랑 그거는 토니모리 제품 광고였고 두 번째로는 모공 줄이는 법. 근데 그게 광고여서 그런 방법을 넣은 게 아니고 제가 정말 그 저만의 임상을 통해서 저랑 비슷한 피부이신 분들께 정말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정말 많이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처럼 유전적으로 피부가 그닥 좋은 베이스는 아닌 그런 분들이 그래도 정상인의 피부 보통의 피부, 어떻게 하면 좀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피부까지 갈 수 있게끔 좀 저의 정보를 많이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베이스 메이크업 하면서 느낀 건데 좀 모공 결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제가 소개해드린 스킨케어 제품으로만 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고 나니까 베이스 메이크업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지네요. 사실 아직도 모공이 있는 편은 맞지만 이렇게 거울로 볼 때의 느낌 자체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너무 신기하네. 제가 2회차는 바로 어제 했었거든요. 이거 빨리 10회차까지 해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넓은 면의 잔량으로 얼굴 외곽 좀 잘 퍼뜨려줄게요. 지금 또 조명을 받았다고 얼굴이 아주 빛나고 있네요. 쉐이딩을 빨리 해줍시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아주 큰 변화가 생겼거든요.
뭔가 저에게만 큰 변화긴 한데 제가 이번에 방을 갈아엎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렇게 브랜드에서 신제품이 나오거나 뭐 그런 선물을 보내주시는 걸 시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시딩 제품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특정 크리에이터들에게만 보내주는 그런 시딩이 있고 정말 크리에이터 전 범위로 넓게 돌리는 그런 시딩이 있는데 그 두 영역을 다 같이 받고 심지어 예전에는 제가 개인 메일로 오는 그런 제품들도 다 받다 보니까 정말 저의 작업방이 초토화가 된 거예요. 요 뒤에 있는 장 있죠? 요 장이 그래도 제가 좀 메이크업 제품을 모아두는 새로운 제품들도 정리를 하는 그런 용도의 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이렇게 수납장을 안 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기만 하면 어느 순간 유통기한이 다 지나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주변 지인들한테도 다 주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지인들한테 나눔하는 것도 저에게는 정말 큰 노동이거든요. 한두 제품만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쓰지 않거나 저의 피부 타입에 맞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왕창 이렇게 한 박스씩 쌓아서 그거를 여러 명에게 나눠줘야 하는 그럴 정도로 정말 정말 제품이 많았는데 이제 1차적으로 여기가 포화 상태가 되니까 여기 작업방에 막 이곳저곳에 화장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또 제가 촬영 소품이나 저의 그런 생필품 같은 것들을 또 모아두는 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포화 상태가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냥 그 제품들을 다 장을 그냥 구매를 해서 거기다 넣어버려라. 근데 또 저는 거기서 안 돼. 나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유통기한도 지나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제품들이 그렇게 지나가고 못 쓰게 된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에게만 오는 특정 시딩만 받겠다. 저희 회사에게 얘기를 해버렸죠. 사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저에게 이런 제품 사용해보세요. 저희 이런 거 나왔어요. 라고 보내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와, 감당이 안 될 수준으로 그게 쌓이다 보니까 제가 죽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올 때마다 차곡차곡 정리를 하자. 그렇게 잘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 번은, 이제 더 이상 넣을 데가 없네? 싶으니까 저의 멘탈도 우수수 나가버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가 와도 기쁘지가 않고 사실은 제가 화장품을 정말 좋아하고 제가 기초 테스트하는 걸 특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부 변화 같은 걸 보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는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 와 진짜 감당 안 된다라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흥미도 차츰차츰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도 너무너무 싫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만 특정으로 오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택배량이 절반 정도는 줄은 것 같아요. 지금은 막 하루에 두세 개? 많아봤자 5개 정도 오니까 너무 행복해졌어요. 제가 그날그날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오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삶의 질이 향상이 돼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리고 제가 제품 제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제품을 사기가 또 애매해지는 거예요. 구매를 진짜 안 했었거든요, 몇 년 동안. 이 진한 컬러랑 중간 컬러 섞어서 아이 메이크업 해줄게요. 제가 최근에 이것저것 구매를 했는데 쇼핑이 그렇게 즐거운지 정말 오랜만에 깨달았어요. 원래는 택배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것 중 하나였는데 직접 구매해서 이것저것 사용을 해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즐거움을 또 잊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이번에 방을 좀 갈아엎게 된 계기도 그런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무작정 들어오는 택배들 말고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예전의 즐거움을 다시 찾고 싶어요. 사실 이미 즐거워지긴 했어요. 이미 이 정리를 하고 하면서 아무튼 일적인 거지만 저에게는 좀 최근에 큰 결심이었어가지고 그런 변화가 있었네요. 사실 요대로가 제가 실제로는 정말 좋아하는 피부 표현인데 제가 또 외출을 잠깐 할 예정이라서 외출을 하면 좀 유분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우더링을 살짝만 해주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도 최근에 이것저것 생각해보다가
깨달았는데 예전부터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제가 아주 슬럼프가 시게 왔었다는 걸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뭐 오늘 우울한 얘기거나 막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막 힘든 얘기 아니고요. 근데 너무 뜬금없는데 지금 파우더링 하고 난 저의 피부 상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까 쿠션 바를 때도 너무 괜찮아졌다 피부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좋아졌네요. 빨리 많이 오래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너무 괜찮은데요? 일단 펜슬로 제가 여기에 다크서클도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커버 같이 해줄게요. 제가 이 슬럼프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뭐 지금 슬럼프가 왔다거나 뭐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뭐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막 그런 얘기도 절대 아니에요. 슬럼프라는 건 정말 너무 힘들고 내 인생에 정말 큰 고비고 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블러셔는 요 네이밍 베시풀? 이라는 컬러 발라줄게요. 이 컬러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올 네이밍 영상 찍을 때 사용할 거긴 한데 오늘도 쓰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여튼 제가 슬럼프를 여러 번 겪고 이겨내고를 느껴보다 보니까 좀 깨달은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도 사실은 뭐 슬럼프가 오면 뭔가 제가 하는 대로 안 되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리고 제 직업이 어떻게 보면 결과가 정말 명확한 수치로 나오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걸 온전히 제가 보고 감당하고 느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슬럼프가 더 잘 온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과정보다는 결과물에 집착하는 사람인데 다 해놓고 보니까 결과가 항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 단델리온 발라줄게요. 여튼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사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있어요. 뭔가 어느 정도 운명의 흐름이 정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슬럼프가 왔던 그런 시기들을 보면 정말 사주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살짝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정말 아둥바둥 막 노력을 한다고 되지 않는구나. 어느 정도 인생에 나의 흐름이 있으니까 거기에 흐름을 맞춰서 가되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뭔가 거창한 게 슬럼프가 아니에요. 그냥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거나 저는 어떻게 보면 콘텐츠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크리에이터잖아요. 정말 매 영상마다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그 흐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기획했던 영상이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면 정말 올리기가 싫거든요. 어쨌든 이 일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서 그걸 억지로 올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또 그 억지로 올린 콘텐츠가 사실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또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네 라고 또 스스로에게 자책을 하게 되는 그거의 좀 연속이었는데 내가 좀 이렇게 생각이 많은 달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생각을 줄이고 막 친구를 만나서 좀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뭔가 내 결과물이 마음에 너무 안 들어도 그래도 이 시기를 잘 버티고 이런 영상에서 부족했던 점을 이런 다음에는 이렇게 보완을 해보자 라고 좀 더 확실한 해결책을 생각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순간의 감정에 속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도 아주 슬럼프는 자주 오고 있는데 그 빈도수 자체는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 슬럼프가 오는 흐름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책을 알고 나니까 확실히 이 기분이 다운되는 게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가 있는? 예전과 상황 자체는 비슷한데 내가 해결해 나가는 게 좀 달라진 느낌? 제가 왜 예전에 친구가 말해준 방법 중에 우울하거나 힘든 생각이 들면 스위치를 내려라 라는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신박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좀 그런 거랑 비슷해요. 내가 만든 이 결과물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않고 그래 나는 내 지금 처해진 상황에 너무너무 잘했고 최선을 다했고 이제 다음 상황을 위해서 앞으로 가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립오일을 아까 찾아가지고 립오일을 조금 발라줄게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인생에는 큰 흐름이 있고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도사님 같네요.
인생엔 큰 흐름이 있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나쁜 환경에도 그 흐름은 존재가 하더라고요. 이렇게 흐름이 내려와서 내가 너무 힘들 때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말고 그 상황을 너무 탓하지 말고 또 다시 좋아질 상황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더 아이라인은 이 섀도우로 해줄게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뭔가 인생에 고민이 많을 때 있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너무 모르겠을 때? 그렇게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너 한번 사주 봐봐. 이렇게 얘기해주기도 해요. 이게 사실 사주라는 게 뭔가 종교적인 느낌이 아닌데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미신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그런 이야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보고서 너무너무 와닿았던 글이 있는데 멘탈이 약하고 강하고의 차이가 정말 정말 아끼던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정말 누구든 멘붕이 오겠죠. 근데 저는 멘탈이 약한 사람은 그 멘붕이 정말 크게 오고 멘탈이 강한 사람은 조금밖에 타격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멘탈이 강하고 약하고의 차이가 똑같은 타격이 와도 회복이 빠르게 되냐 천천히 되냐의 차이래요. 제가 작년이었나요? 갑자기 시기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걔한테 물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상처 이렇게 많이 옅어졌거든요. 뭐 이렇게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이빨 자국 정도만 남아있는? 그 정도로 많이 호전이 됐어요. 요거 조금만 사용할게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충격을 크게 받아서 살짝 트라우마기가 생길 정도로 힘들어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 댓글에 멘탈이 약한 애 쯧쯧 약간 이런 식으로 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많이 흔들렸던 시기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아 그렇구나 나는 멘탈이 강한 줄 알았는데 정말 약했구나 라고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멘탈이 약하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힘든 일이 와도 어떻게든 버텨냈고 어떻게든 해결해 나갔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잘 해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TMI지만 제 사주에도 참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힘든 일이 항상 닥쳐오지만 뭔가 그거를 항상 극복하고 좀 어느 순간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문득문득 제가 정말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생각보다 강하실 거예요. 이게 사람의 타입이 좀 극단적으로 나눠보자면 외유내강한 타입이 있고 외강내유한 타입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 외유내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만만해 보이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렸을 때는 좀 무시받았던 때도 있고 좀 그런 뭔가 기분 안 좋은 대접을 많이 받기도 했어. 면전에서 욕 듣기도 하고 막 제가 웃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미친년 같다고 막 그런 욕도 듣고 이게 정말 별 사건이 아닐 정도로 정말 별의 별 사건들이 초등학교 때 정말 특히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욕을 입에 달고 산 게 너무너무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무시받았던 그런 것들이 싫어서 욕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도 왠지 그런 이유였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욕을 안 하게 된 큰 계기가 있었는데, 뭐 잠깐 친구를 뭘 도와주러 갔는데, 그때가 20살쯤인가 그랬는데 한 2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언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들이 말끝마다 계속 욕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뭔가 그렇게 서스럼 없이 욕하는 모습을? 친구끼리의 모습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그걸 보고 내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욕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욕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해 보이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었었어요, 그때. 더 늦기 전에 깨달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아무튼 무슨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인생엔 큰 흐름이 있고 너무 아둥바둥 노력하지 않아도 나아질 때는 항상 오더라고요. 그 나아질 때를 기다리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건지 생각해보고 또 실천해보고 하면서 기다리면 어느 순간 해뜰 날이 온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해 뜰 날이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근데 정말 오더라고요. 정말로. 립 라인을 살짝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 에스쁘아 글씨가 너무 안 보이는데? 차이 핑크. 이거 컬러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쁘죠? 브러쉬로 립 라인을 블렌딩 해줄게요. 입술 안쪽에다가 이 헤라 뷰티 컬러를 안쪽에 살짝 탁탁 드들려서 컬러조합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생각보다 이 아이 메이크업이 좀 사이버광처럼 느껴지네요. 컬러를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단델리온을 언더에 살짝, 그리고 눈두덩에도 이 단델리온 트윙클을 살짝 덧입혀줄게요. 이게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덜 사이버 같아요.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읽는 거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안녕.